남편이 퇴직했다. 한창 잘 나갈 시기, 고과 성적 5년 1위의 대기업 부장으로서 빛나는 미래를 꿈꾸며 혹시나 과로사만 걱정해야 할 그가 스스로 희망 퇴직을 신청했다. 전무와의 독대. 이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상사는 믿지 않았다. 솔직한 이유를 말해보라는 독촉에 결국 그가 입을 열었다. 아이가 장애가 있습니다. 처음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된 건 생후 33개월. 다니던 서학과 의사의 권유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었을 때였다. 말이 없던 아이, 자기 고집이 센 아이, 아이들과 놀지 않는 아이. 하지만 아이는 점잖았고 배변도 금방 가렸다. 그저 늦땡거려니. 어른들은 얘 삼촌은 더했다. 남자는 원래 늦는다. 늦는 애들이 나중 더 큰다라며 위로했고, 첫 아이였기에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려니 믿어버렸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다 하게 된 검사. 아이는 자폐라 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온몸이 돌로 변하는 것 같았다. 조기 치료를 잘하면 기능이 좋아지고 혹은 정상으로도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에 힘을 냈다. 감통, 언어, 인지치료, 특수교육센터, ABA, 토마티스 등 처음 보는 세계에 얼떨떨했지만 아이를 꼭 안고 나아갔다. 아이는 엄마보다 훌륭했다. 버겁고 바쁜 수업을 싫어하지 않고 잘 감당했다. 많이 웃고 착한 아이, 순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아이는 성장했다. 이 정도만이라도 어떠랴. 남편이나 나나 욕심을 비운 자리에 감사함을 채웠다. 그렇게 한숨 돌렸을 때 말 그대로 재앙이 다가왔다. 뚜레. 일반적 용어로는 틱. 의지와 상관없이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직이는 장애. 아이가 8살 때부터 가끔 소리를 내거나 턱을 움직이긴 했으나 심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면 잦아들길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터지던 소리.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을 만큼 아이는 소리를 질렀고 내 손은 벌벌 떨렸다. 정신과 약을 강하게 처방받았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남편은 늘 회사 일로 바빠 밤 11시부터 새벽 1시에나 귀가했다. 차라리 다행일지 코로나로도 학교는 보낼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아이의 폭풍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내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엄마 소리가 멈춰. 저절로 나. 괜찮아. 크느라 그래. 편하게 해. 나중에 저절로 사라진대. 아이가 안심하며 겨우 잠이 들면 내 손은 나도 모르게 자살을 검색하고 있었다. 휴일에도 출근한 남편이 낮에 귀가한 날. 집안을 흔드는 소리에 당황함을 애써 숨기며 괜찮았느냐 묻는 그의 떨리는 눈동자를 보고 나는 그만 울음을 토해내고 말았다. 단전 끝에서부터 호흡만이 아니라 울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짐승 같은 소리와 동굴 같은 울음. 아수라 속에 아이와 아내를 끌어안고 그는 결심했다. 지금 곁에 있기로. 그렇게 남편은 퇴직을 했고 매일매일 아내와 투닥거리며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가르치며 같이 뒹군다. 패스트란 단어에서 연상될 만큼 틱은 자폐에 이어 우리 가족에게 재앙이었다. 하지만 소설 패스트에서 모두가 병이 퍼지던 오랑시를 탈출하려고 할 때 오히려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같이 있기로 했다. 미래를 위해서는 어리석다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잡아줄 손이 더 간절하기에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병이 쉽게 나을지 다시 심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페스트란 재앙이 시간을 거쳐 스페인 독감, 코로나 등 다른 팬데믹으로 계속 나타난 것처럼 틱이 사라져도 또 다른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순간 같이 하기로 한 이 선택으로 파도를 탈 힘이 생길 거라 믿는다.